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지원 정책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국가에서 한 번씩 고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에 없던 제도를 국민들이 인지하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계도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곤 합니다. 제도 시행 여부를 모를 수 있고 기관 등 주요 내용을 잘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낮추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 3년간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 기간이 유예된 것뿐이지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미리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주요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요. 첫 1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 계도기간 연장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2022년 5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종료를 앞두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 연장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서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제 3년의 계도기간 종료가 약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기간만 유예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도기간 3년 동안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안 하셨던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오늘 내용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놓쳤거나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기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지 깜빡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도기간에 신고해야 하는지 깜빡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월세 신고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등 주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임대차 신고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소재지 동네에 행정동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라면 방문하려는 주민센터의 전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다음 방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동 내에 2개소 이상 행정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억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해당되지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주택이 신고 대상인데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 포함되고 그 외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공장 상간의 주택 등 비주택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5억만 원인데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6천만 원보다 적지만 월세가 30만 원에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둘 중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서류들을 제출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고를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해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는 위임받은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문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고 신고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거 이외의 업무용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4년 5월 30일 3년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계도기간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발표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앞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